그러면 이 비교연산자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논리를 따질 수 있잖아요. 논리를 따질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컴퓨터한테 따져서 코드를 실행하라고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자,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실행을 하면 이건 무조건 실행이 되죠. 코드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니까요. 자,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내가 원할 때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코드는 실행이 돼야 할 때도 있고 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만 실행하고 싶은 거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거나 그런 동작을 하게 하고 싶을 때 이제 조건문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if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는 이렇고요. 해석을 하자면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실행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실행해라. 중괄호로 묶인 코드를 실행해라. 자,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실행해라. 그럼 여기를 이제 정해야겠죠. 자, 맞는 말 써볼게요. 10이 이보다 크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자, 만약에 이 말이 맞으면 실행해라. 그러니까 실행이 되겠죠. 안녕하세요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로 틀린 말을 쓰면 자, 이 말이 맞으면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거 통째로 넘어갑니다. 여러 줄 써볼게요. 이렇게 세 줄 써서 표현을 했을 때 틀린 말이면 요 통째로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통째로 안 나와요. 세 줄 다. 맞는 말이면 세 줄 통째로 다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중괄호를 통해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고 그 코드를 요거를 통해서 실행을 시킬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조건 맞는 말이니까 이거 무조건 실행이 되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조건.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게 실행될 조건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조건을 만들 때는 여기다 변수를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자, a라는 거 하나 넣고 a 변수의 값을 다양하게 우리가 넣어볼 수가 있어요. 자, a에 10이 들어갔으면은 요거는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 조건을 우리가 바꾸지 않아도 이 값만 바꾸면 이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죠. 실행이 안 되고요. 이런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실행해라. a가 2보다 클 조건이죠. a가 2보다 크면 실행해라. 이제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값을 우리가 이제 스캔프로 한번 받아볼까요? 스캔프 %d a. 자, 여기에 값은 뭐 1을 넣어놔도 되고 뭐 안 넣어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스캔f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값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뭐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주셔도 의미 없으니까 저는 그냥 비워놓고 진행할게요. 자, 실행을 하면 이제 우리가 입력을 통해서 이 코드를 실행할지 말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10을 넣어주면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코드는 실행이 되겠죠.
1 이렇게 입력을 하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력을 통해 코드를 제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조건만 할 때 많이 드는 예시가 있는데, 자, 날씨에 따른 인사말이 있어요. 날씨에 따른 인사말. 자, 그래서 날씨는 비가 있을 수 있고요. 눈, 맑음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3개의 인사말을 준비를 해볼게요. 자, 비가 오네요. 우산을 챙기세요. 자, 이번에는 눈이 옵니다. 불가품까지 해줄게요. 자, 그리고 맑을 때는 이제 맑습니다. 넣어드리기 하세요. 자, 이렇게 3개의 인사말을 준비했고요. 자, 이거 일단 지웁니다. 자, 요거 실행하면 이제 3개 다 나오거든요. 3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날씨에 따라서 얘가 실행되거나 얘가 실행되거나 그죠? 하나만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말은 얘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우리가 얘를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if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거 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또 이렇게 요 3개는 같이 실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블럭 안에다가, 한 영역 안에다가 몰아넣으면 이건 같이 실행되거나 같이 실행이 안 되거나 그렇죠. 그죠? 얘는 이렇게 좀 빼주세요. 자, 일단 얘만 놓고 보자 이거죠. 자, 비가 온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C 언어에서 이제 컴퓨터는 다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셔야 돼요. 비를 내가 숫자 1로 표현하겠다. 눈을 숫자 2로 표현하겠다. 맑음을 숫자 3으로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날씨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라는 개념은 한계예요. 그렇죠? 이 날씨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스펠링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표현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웨더가 1이니까. 웨더가 2면은 지금 눈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웨더가 3이면 맑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실행돼야 되는 순간은 언제다? 날씨가, 웨더가 1일 때죠. 1일 때. 얘 값이 1이면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맑음이니까 일단 비가 오네요는 안 나올 거예요.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네요는 안 나오죠. 인사말이. 이거 좀 지적 처리하고. 자, 이번에는 여기를 1로 바꿔보면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비가 오네요. 우산을 챙기세요는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제어가 가능해졌어요. 날씨에 따라서. 얘네들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나오죠. 얘네들도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얘도 실행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면은 이제 이 유튜브에 넣어주시고요. H는 빼야 되는 게 맞네요. 웨더가
2일 때. 자, 얘는 여기다가 3일 때죠. 자, 그래서 하나만 딱 나와야 돼. 날씨가 비가 오면은 비가 온다. 날씨가 눈이 오면 눈이 온다. 자, 됐죠? 뭐 날씨를 직접 우리가 이제 scanf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d 웨더 날씨를 선택해 주세요. 1번은 비, 2번은 3번은 여러분이 날씨를 하나 선택을 하면 이제 그 날씨에 맞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한번 맑음이면 맑을 때 나오는 인사.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문이고요. 조건문은 정말로 이제 말 그대로 조건에 맞을 때만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while문을 말씀을 드릴 때 조건문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작동 원리가 똑같아서 그래요. 여기가 1이면 맞는 말이면 실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수업 처리하고, 자, 1이면은 그냥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0이면 실행되지 않는 거고요. 이런 작동 원리인데 while도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while이랑 if랑 다른 게 뭐다? while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0일 때는 실행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이제 1일 때는 똑같이 if문처럼 실행이 되는데 무한히 실행된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계속 실행이 되고 있죠.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뭐 아까 while문 얘기할 때 했던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얘기고, 자, 그럼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조건문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A.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스코어를 하나 마련을 하고 91점을 넣으면 이제 얘는 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스코어가 90 이상 이렇게 들어가겠죠. 스코어의 값이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A라고 출력해라. 이런 간단한 코드를 짜볼 수가 있는데 A가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적은 보통 우리가 이제 100점으로 환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1 이렇게 하면은 요거 조금 이상한 점수죠. 근데 이제 A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100점 초과하면은 잘못된 점수라고 하고 싶어요.
잘못된 점수 입력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출력문은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이제 언제 실행돼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잘못된 점수 입력.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자, 100을 넘어가면, 잘못된 점수 입력이죠. 그렇죠? 잘못된 점수 입력이라고 나오는데 또 뭐도 나옵니까? 이거 A도 나오잖아요. 이거. A 나오면 안 되죠. 잘못된 점수 입력했는데 A가 나오면 안 되죠. 근데 A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그렇죠? A가 나오고 잘못된 점수 입력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얘가 90이 잘못된 점수 입력했을 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스코어가 100일이면 90 요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따져야 됩니다. 자, 90이 크다고 무조건 A를 출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90이 큰 건 오케이. 그럼 넌 1차 관문은 통과한 거야. 네가 이제 A라는 출력을 얻고 싶으면 한 번 더 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게 뭐다? 올바른 값인지 스코어가 100 이하인지를 또 따져야죠. 이품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요거 맞는 말이면 중괄호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그냥 요게 바로 실행이 됐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놓으면 또 한 번 이제 검증을 하겠죠. 조건을. 요것도 맞으면은 실행하게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90 이상 100일이니까 이 조건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통과를 못하니까 최종적인 우리 코드를 실행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관문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다 통과해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자, 이러면 100일일 때는 A가 안 나와야죠. 이렇게 엄밀하게 그 조건을 따지셔야 이런 잘못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건 요거 9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점수일 때만 A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조건이 지금 두 개죠. 90보다 클 조건, 100보다 작을 조건.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만족해야만 실행이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여러 개 중첩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 부분 안에다가 또 이 부분 만들고. 관문 하나 통과하면 안에 관문이 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혹여라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실 겁니다. 수학처럼 스코어를 이런 사이값으로 표현을 하시면 절대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비교 조건 있죠. 비교 조건. 값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 조건은 하나당, 그러니까 이품은 하나예요. 비교 조건씩 하나당 이품은 하나. 요것도 요거 이품은 하나 할당해서 동시에 만족하고 싶으면 이렇게 중첩해서 쓰셔야 됩니다. 다시 잠깐만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스코어 99.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죠. 실행을 해서 보면은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 따지면 뭐가 되죠?
스코어가 100보다 작으니까 이거 1 되죠. 1. 1이 90보다 크다. 잘못된 말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수학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표현은 이게 올바른 표현이죠.